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BMW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왜 나와 있냐? 한국 타이어가 이번에 벤투스 에보라는 타이어를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타이어냐면은 S1 에보 3의 후속작인데, 경쟁 상대로 따지자면은 미쉐린, PS5 같은 게 있을 테고, 그러니까 고성능을 지향하는 타이어가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이 타이어의 배수 능력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오늘 그런 점들을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함께 타이어 성능을 살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 타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가 이번에 출시하면서 이 옆에 디피되어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 타이어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면인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격적인 차로 BMW 4 시리즈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차가 이 타이어의 딱 표준이라는 거예요. 타겟을 두고 있는 자동차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 고성능 타이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쉐린 PS5에 대응하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는 분명히 고성능을 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타이어 이 트레드폭 같은 걸 봐야 되는데, 트레드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맨질맨질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겉에 맨질맨질한 거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편편하게. 그래서 바닥을 콱 움켜쥘 수 있도록 접지하는 면적이 넓게 하려고 이렇게 빤빤하게 많은 부분을 펴놨어요. 이게 이제 여름용 타이어, 고성능 타이어들의 특징이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발표한 자료 같은 것들을 보니까 이 배합물 조합을 상당히 많이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이전 S1 에보 3 대비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내구성도 많이 올라갔고요. 전반적인 성능도 이런 고무 특성에서 많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트레이드 패턴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전보다 좀 듬성듬성해졌는데 전반적으로 이 깊이가 좀 남달라진 것 같아요. 이 양쪽에 있는 부분은 배수를 위한 시스템이라서 점점 넓어지는 거, 그리고 한번 더 킥을 줘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마 소음 측면에서 약간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이 중간 트레드 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양쪽 면을 봐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이제 배수 통로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는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막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소음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3 시리즈 때까지만 해도 소음 측면에서는 약간 좀 약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더 발전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국 타이어 AOS 보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패턴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음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스포츠 타이어라서 그것보다는 듬성듬성 있다는 거, 그것도 이따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좀 느껴볼 부분이고,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선들이 올라와 있는데, 만져보면 가운데가 살짝 또 올라와 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타이어가 딱 힘을 받았을 때 그 물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게 가운데가 온폭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물이 보이겠죠. 그러면 수막 현상을 일으킬 텐데,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올 때의 안정성을 확실히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점이 또 발견되는데, 이 트레드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 끝에 이렇게 약간 좀 매끈하게 다듬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이게 신기합니다. 아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좀 만들까 싶었는데, 이 타이어가 옆으로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 트레드가 조금 옆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반듯하게 놓으면은 그 중간에 공백이 생겨가지고 접지 면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옆을 좀 깎아 놓으면은 횡중력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접지력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언제나 우리나라 타이어들은 이 사이드월이 좀 약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지 만져봐서는 일단 이렇게 바짝 서 있는 게 좀 느껴지는데, 과연 이따가 주행할 때는 사이드월이 얼마나 강력해졌을지, 주행할 때 충분히 버텨줄 수 있을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타이어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타이어 에보 3 탈 때까지만 해도 조금 저렴하니까 그만큼의 마일리지를 양보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으로 타는 타이어였다면은, 이번에는 PS5보다 내구성이 좀 좋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따가 주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어디 트레드가 뜯겨져 나갔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벤투스 에보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서킷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첫 주행부터 서킷에 들어간다. 와, 이거 엄청 설레는 일인데, 지금 이 벤투스 에보를 신겨놓은 차가 뭐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차죠. BMW M3 컴페티션입니다. 이번에 M3가 성능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죠. 지금 이 차만 하더라도 54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출력을 지면 내뿜으면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6초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출력인데 이 출력을 지금 이 타이어가 받아낸다고? 보통 이 정도 급의 차면은 PS5? 벤투스 에보 3? 이 정도로는 잘 안 됐었는데 에보가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빗길에 지금 테스트카로 이 차를 쓰는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 기대감이 지금은 오히려 더 큽니다.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퀴는 지금 그냥 피치를 올리기 전에 한번 코스를 경험해보는 중인데 이런 일상적인 영역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뭐 그냥 쏘쏘 적당히 탄탄하네.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강성이 뭐 일상 주행에서는 정말 스포티하고 단단하게 느껴진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소음 부분에서의 궁금했던 점들은 생각보다 소음은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치를 올려서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도를 얼마나 가속력을 받아주는지 풀 악셀 밟아보면은 좋아. 일단 이 540마력을 받아내기에는 정말 부족함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여기까지 너무 쉽지. 이전에도 잘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받아줄지가 중요한데 고속 코너 지나갈 때는 너무 무리가 없다. 지금 타이어에 열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비가 오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 상황에서의 이런 스포츠 주행 상황에서의 적지력은 지금 너무나 가뿐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어요. 보통 이 서킷 주행을 할 때의 횡가속력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같이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 상황에서도 1G 이상은 나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횡가속력도 보시면 내 몸무게가 순전히 옆으로 쏠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횡가속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연속된 코너에서도 물론 차의 밸런스가 좋은 차지. 그러니까 M3의 성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반대 이 차에 어울리는 타이어가 이제 그만큼의 성능을 받쳐줄까? 이런 점들이 궁금할 테지만 지금 벤투스 에보는 그 정도의 성능은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피치를 더 높여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웹 상태에서 브레이크 성능인데 지금 꽤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브레이킹 성능을 쭉 당겼을 때 이게 인상적인데 이게 왜 인상적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브레이킹 성능이 이전에 벤투스 S1 에보 3 때는 약간 좀 단점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지금 보자. 밀려나나? 횡가속은 잘 버티고 그럼 브레이킹 성능이 중요했는데 이런 브레이킹 성능일 때 생각보다 잘 버틴다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머리 쏠리는 거 보이죠? 이 정도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브레이킹 성능을 잘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차의 성능을 버티냐? 이 기준이 ABS가 작동하는 순간이 언제 시작되냐 이런 건데 방금 같은 코스에서는 꽤 깊숙하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밟은 상황을 연출했을 때도 ABS는커녕 그냥 차의 성능이 남아 돈다. 제 느낌상으로는 한 50%밖에 안 된다고 느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빗길에서 많은 분들이 와인딩을 달린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무리가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치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지금 몇 킬로야? 거의 한 90km? 80km, 90km 정도 되는 속도로 연속된 코너를 쭉쭉 지나가고 있을 때 이럴 때도 부족함 없이 잘 달려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약간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빠르게 달리다가 할 때는 차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타이어의 성능에 빛을 발하게 되는데 접지력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상황일 때는 이게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요잉이 발생해가지고 미끄러져 버린 순간 안쪽으로 말려가지고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안정감을 잃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라면은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타이어로 부족함을 느낄 이유는 전혀 못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배수 능력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방금같이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꺾은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배수 능력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는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능의 절반도 발휘를 못하게 되거든요. 수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이런 성능들은 괜찮다 이겁니다. 기대보다 더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주행할 때 이 에이펙스를 일부러 조금씩 밟았어요.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인데 비가 올 때는 절대로 밟지 말라고 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타면서 경험하면서 일부러 밟았을 때도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 물론 극한의 상황까지 끌어올렸을 때는 분명히 더 위험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야 웬만한 스포츠 드라이빙 조금 내가 운전을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 타이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느낌이고 이제 이 다음 코스에서는 경쟁 타이어랑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코스는 지금 이 타이어가 가진 제동 성능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비교군으로 경쟁사 타이어를 여기다가 같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미쉐린의 PS5를 끼워놓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제동력 성능이 차이가 날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하는 거는 PS5. 자, 속도는 70이라고 하네요. 70까지만 가속을 해서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 자, 70. 걸렸어. 리밋 걸렸어. 자, 브레이킹. 풀. 아이고. 14m. 오, 그래요? 비 내리는 상황 치고는 14m 준수합니다. 자, 70km에서 14m. 자, 이번엔 자리를 옮겨가지고 똑같은 BMW M340i를 기준으로 차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는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던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가 신겨져 있습니다. 빗길에서의 제동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과연 이번엔 얼마만큼의 제동력을 보여줄지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자, 준비 땅! 몇 차? 13.4. 지금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가 보여주는 빗길에서의 제동 능력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벤투스 에보의 빗길 제동 성능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같은 차로 지금 세팅을 해놓긴 했지만 차가 아예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짐카나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카나 코스에서 먼저 경험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입니다. 과연 이 타이어를 신고 어떤 성능이 나올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옮겨 타서는 미쉐린 PS5를 신고 같은 코스를 돌아갈 거예요. 과연 이 빗길에서 짐카나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타이어 출발. 오, 깔끔하다. 보자. 자, 마지막 무스 테스트까지. 넘어가시고 앞에 빨간색 앞에까지. 네, 28.36. 이거 아쉬운 게 확실히 이 코스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확실히 지금 빗길인데 이 빡세게 돌아나가는 짐카나 코스에서 막 밀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게 코스가 얼마만큼 밀어붙여도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왠지 지금 느낌상으로는 미쉐린 탈 때 조금 더 기록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타이어에 대한 신뢰감은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 PS5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코스가 더 익숙해요. 출발! 오! 28.70입니다. 우와! 우와! 근데 처음에 타셔서 한타가 36이에요. 지금은 70. 우와! 뭐지?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더 익숙한 상태에서 미쉐린 타이어를 경험하면서 타고 나왔는데, 이 빗길에서의 성능만큼은 확실히 한국 타이어 쪽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가 더 익숙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밀어붙였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한국 타이어 탈 때가 더 잘 나왔답니다. 난 더 몰아붙였는데. 와, 신기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뭐 짐카나 코스, 제동 성능, 서킷 주행까지 해보니까 심지어 이 빗길에서 해보니까 분명히 한국 타이어 쪽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코스대로 짜놨겠죠. 유리한 대로. 근데 비교군까지 줘가지고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의 장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환경에서 그 장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성능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타이어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가 갖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가격 대비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내구성까지 챙겼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